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 CEO들의 1000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명리학을 통해서 풀어보는 시간, 기업내일 진행의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기업내일 함께할 조규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규문입니다. 맹자는 운명을 아는 사람은 무너지는 돌담 밑에 서 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기업내일에 대해서 시크릿한 명리학으로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롯데그룹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롯데그룹이라고 하면 사실 일찌감치 형제의 난을 겪고 나서 이제는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뭐 요즘도 끊임없이 좀 잡음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형제의 난의 승자로 평가를 받았던 아우 신동빈 회장이죠. 신동빈 회장의 관상을 통해서 롯데그룹의 내일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저 화면에 나와 있는 네. 저 신동빈 회장의 얼굴을 통해서 관상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을 할 텐데, 얼굴 외형을 갖고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 두 번째는 얼굴 안에 있는 이목구비, 눈썹, 요걸 갖고서 관상학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럼 얼굴 외형을 보면 얼굴이 전반적으로 좀 동그란 얼굴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둥그런 얼굴 외형들은 마치 공처럼 잘 이렇게 굴러다닐 수 있다, 활동이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주로 비교를 하자면은 뭐 역마살 정도.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활동이 많고 국내보다는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얼굴을 또 이마, 눈과 코, 입과 턱의 비율을 1대1대 이 세로 비율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거의 1대1대1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같이 세로 비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전반적으로 초년이나 중년이나 말년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동그란 유형들은 오각형의 얼굴 유형처럼 조직에서 리더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다음, 이 얼굴 안에 있는 눈썹, 눈, 코, 입귀를 관상학적으로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눈썹. 자, 저희 눈썹을 보게 되면 흐리고 아주 조금뿐이 안 나 있고 또 좀 이렇게 좀 반듯하지가 못합니다. 네. 관상에서는 눈썹을 형제궁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이제 아시네요. 예. 그럼요. 지금쯤이면 이제 아실 때가 됐죠. 예. 시청자분들도 아실 텐데, 눈썹을 형제운을 보는 형제궁이라고 하는데, 신동빈 회장 같은 저와 같은 눈썹은 형제복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흐릿해서. 그래서 아마 형과 형제난이 일어난 게 아닌가, 관상학적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눈을 보게 되면 눈이 송편처럼 생기면서 약간 돌출되고 좀 부리부리한 이런 눈을 갖고 있어요. 이와 같은 눈은 굉장히 추진력이 있는 반면에 가끔 이게 벽에 부딪히는 복병들을 만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를 보게 되면은, 코는 관상에서 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재백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신동빈 회장이 코를 보게 되면 얼굴 크기와 코가 균형이 딱 맞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콧구멍이 이렇게 들창코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재산을 아마 지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들고요. 다음 네 번째, 입을 보겠습니다. 입은 건강이나 식복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볼이나 아래턱은 인간관계, 인복을 보는 건데, 신동빈 회장의 입을 보면 일자 입에다가 위에 아래 입술이 적당히 굵으면서 입꼬리가 위 아래로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입을 관상 전문적인 용어로
방구형, 즉 넉사자형 입이라 해서 가장 좋은 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또 양볼과 아래턱이 아주 좋거든요. 예. 인복이 좋으신 분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초년, 중년, 말년운 중에서 입과 양볼과 아래턱 말년운이 제가 볼 땐 가장 좋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신동빈 회장이 아마 6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말년운이죠. 말년운이 좋기 때문에 롯데그룹의 회장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년운이 좋았기 때문에 롯데그룹의 회장까지. 예. 거기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귀. 예, 귀 모양이 예. 아주 깨끗하죠. 깨끗하고 귓볼이 또 여기 넉넉하고 아주 통통통통해요. 예. 귀 같은 경우는 초년운을 보는 건데 오. 뭐 저분이 뭐 초년운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뭐 다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그룹 뭐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롯데 본사를 한번 살펴볼 차례가 됐는데요. 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동네죠. 명동 중심에 이제 롯데 본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룹의 어떤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입지인지 한번 판단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명동. 한자를 보면 맑을 명자다가 골짜기 동자입니다. 이 자막이 나가고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골짜기 하면 그늘이 져야 돼요. 예. 그런데 이건 밝은 골짜기입니다. 네. 이게 지명 자체가 이게 범상치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양의 H가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런 논리인데 예. 이 지명으로도 충분히 이 명동은 명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 노자가 도덕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하의 골짜기에는 영원한 덕이 떠나지 않는다. 이 좋은 골짜기는 덕이 막 몰려든다는 얘기겠죠. 네. 예.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명을 통해서 땅의 모양을 알 수 있고 더 나가서 풍수적인 기륭한 화복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명동은 외국인들이 참 많이 오는 곳인데 우리나라에서 금융의 중심지면서 쇼핑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예요. 네. 그래서 뭐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명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이미 명동은 한국 서울의 명동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명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박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 명동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명동이 평당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알기로 1억이 훌쩍 넘어가는 그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 1억? 아직도. 예. 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2억. 예. 평당 2억이라고 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이 땅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땅의 가치가 좋은 곳은 풍수적으로 명당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 조건 중에 하나죠. 예,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명당의 풍수적으로 봤을 때 명당의 조건들하고 부합되는 곳이 롯데그룹 본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사실은 이 롯데그룹에서 본사를 좀 명동에 짓고서 아주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중간에 좀 어렵고 힘들고 실패한 경험도 있지만 지금까지 퇴보보다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최근에 롯데 하면 뭐 명동 을지로도 중요하지만 사실 롯데 하면 잠실이 먼저 생각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뭐 원래도 기존에 잠실 쪽에 롯데월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뭐 서울이자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됐다고 봐야겠죠. 롯데월드 타워가 정말 높게 이제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게 올라가는 동시에 뭔가 롯데그룹에 약간 조금 어려움도 나타나고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잠실의 롯데월드 타워를 지은 거 혹시 입지상으로 조금 뭔가 아쉬움이 있는 선택이었을까요? 먼저 이 명동에 있는 롯데 본사 풍수에 대한 기둥화복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명동에 있는 롯데 본사는 풍수적으로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를 풍수적인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풍수하면은 땅의 지형을 갖고서 기둥화복을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땅의 지형은 기본이고 건물의 형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실이라는 저 지도상에 나오고 있는 저 잠실이라는 지형은 풍수적으로 보면 괜찮은 곳이고요. 더군다나 잠실 하면 이
강동구 쪽에서 이 교통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 교통의 요지 또한 이 풍수적으로 명당이 될 수 있는 조건이죠. 그런데 이 롯데타워 예. 높아도 너무 높은 거 있죠. 예, 그렇죠. 너무 높습니다. 이 강북 그러니까 그 워커힐에서 봐도 그렇고 아니, 무려 수원에서 봐도 예, 그렇고 무려 일산에서도 보인다는 얘기가 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천에서 봐도 그래요. 예, 예. 더군다나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뜨고 낼 때 딱 보면 눈에 확 들어온 제일 높은 곳이 바로 롯데타워예요. 예. 예, 우리나라는 산이 무려 70%나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풍수적으로는 산이 높은 지형에는 건물을 높게 짓지 않는 게 기본 이치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궁궐이라든지 집을 보게 되면 2층, 3층 이상 올라가는 이 건물이나 궁궐이 거의 없습니다. 롯데타워 이전에 여의도에 63 빌딩이 있었죠. 예. 여의도도 상당히 그 풍수적으로는 좋은 곳입니다. 예. 그런데 63 빌딩이 높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인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뭐 아주 옛날 유럽에도 보면 바벨탑. 네. 하늘 높게 올라가려고 하다 결국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비유를 해보면 이 롯데타워가 딱 지어진 이후에 그 순간서부터 바로 형제난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중국에서 사드 보복으로 해서 롯데백화점이 중국에서 몹시 두들겨 맞았어요. 힘들었죠. 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정권과 예, 조금 그렇죠. 안 좋은 일로 인해 가지고 회장이 또 법정에 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까지 생겼고 형제난이 지금까지도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롯데 본사는 지금 명동에 그대로 두는 게 풍수적으로는 더 좋겠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동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잠실로 오면서 뭐 잠실이라는 입지보다 너무 높게 올라갔던 부분이 조금 화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롯데그룹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는 이제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화학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이제 일본 쪽에도 인수 제안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또 두산솔루스 인수에 뛰어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이 롯데케미칼 본사가 저 롯데타워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 롯데타워는 아까 풍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롯데케미칼 본사 위치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롯데그룹 이름과 그룹 회사명, 그룹명과 그리고 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롯데 초창기 때 저 심볼 마크 아니겠습니까? 태양이 예. 이 기억납니다. 심볼 마크와 롯데그룹과 롯데케미칼 요 어떤 요런 삼자 관계에 있어서 궁합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롯데라는 이름은 한글로 보면 롯데라는 이름은 목화토금속 오행 중에서 불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롯데 초창기의 심볼 저 태양 마크 저 불이죠. 네. 태양이나 불 이건 에너지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신생 에너지니 뭐 자동차에는 전기 에너지니 태양 에너지 이런 에너지 쪽을 관련이 많아요. 중요하죠. 예. 근데 이게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산업의 쌀이다, 뭐 산업의 뭐 원료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아까 얘기한 또 두산솔루스 이건 네네. 또 에너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묘하게 되게 서로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뭐 두산솔루션을 뭐 인수합병하고 이런 것은 궁합이 일단 잘 맞아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롯데케미칼 본사는 한번 옮겨보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롯데그룹이 움직여 특히 두산솔루스를 인수합병하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절묘한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뛰어들 것이다, 뭐 이런 그런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뭐 일단 박사님께서는 케미칼 쪽으로 롯데가 이제 소비재를 넘어서 이제 화학 쪽으로도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예, 괜찮아 그런 보입니다. 전략이다, 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항상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CEO 근처에 주변의 보좌진들에 대해서도 어떤 그 요즘 말로는 캠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잘 맞는지 항상 보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황갑규 대표이사도 있고요. 뭐 송영덕 대표이사, 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몇 분만 좀 꼽아서 좀 주목할 만한 분들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신동빈 회장 주변에 보면 쟁쟁한 인사들이 좌우에 참 많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할 수는 없고 그쵸, 한 그쵸. 두세 분 정도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 화면상으로 나가는 사진에 보여지는 황갑규 대표이사. 네. 이 황갑규 대표이사의 황갑규란 성명학과 이름 성명학과 관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황갑규 한글 창제 원리에 의하면 오행에 따른 성명학적인 분석을 보면 황갑규 이름 황갑규는 상생으로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황갑규 이 이름을 부를 때 이게 각이 져버려요. 각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꺾어집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네. 꺾어지는 이름에선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부드럽고 부르기 쉬운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또 이 황갑규 하면 뭔가 이렇게 각이 지면서도 딱딱 부러지면서도 FM대로 할 것 같은 이런 또 장점도 있어요. 예. 그래서 황갑규라는 이름은 특징이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 이름이다. 다음 이분의 얼굴을 보면 얼굴에 살이 좀 많이 붙어 있어요. 퉁퉁하게 많이 붙어 있고 양볼에 살이 퉁퉁하시고 네. 그리고 양악이 아주 힘이 있고 아래턱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뚝배기 같은 느낌과 맛이 난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장수로 치면 용장에 가까운 그런 얼굴이다. 그래서 힘이 있고 의리가 있고 예. 그리고 능력이 있는 이런 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다음. 알겠습니다. 뚝배기만큼 뭐 굉장히 뭐 부근하고 약간 그런 인상이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푸근하고 힘 있고 의리 예. 있고 뭐 이런 느낌 있고 이런 알겠습니다. 느낌인데 다음 두 번째 저 화면상으로 보이지는 김교현 대표 요분도 역시 김교현이라는 이름을 성명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관상학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김교현 성김과 이름 교현 한글 창제의 원리 오행의 원리로서 성명학적인 분석을 해보면 김교현 서로 상생으로서 좋은 이름에 해당됩니다. 다음 두 번째 얼굴을 보면 세로로 좀 긴 얼굴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눈, 코, 입을 보게 되면 반듯하고 예리해요. 이와 같은 거는 관상 전문적인 용어로 청수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좀 쉽게 얘기하면 얼굴 자체가 청수지상은 스마트하고 반듯하고 깨끗하다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그런데 자세히 보면 눈에 확 들어온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디죠? 눈썹. 아. 완전히 앵그리버드 같아. 네. 앵그리버드 같은 이런 눈썹은 예리하고 좀 날카로운 이런 또 단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게 근데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예. 그 장점 단점 다 갖고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이런 얼굴형은 넘버1보다는 넘버2에 위치해 있을 때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얼굴형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앞으로 코로나19의 위기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전환점에 있어서 롯데그룹에선 이 두 분의 역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원으로 롯데그룹 창업주 네. 신격고 회장님이 올 초에 작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신동빈 회장이 된 실질적인 시점은 지금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네. 왕 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동양의 현인 노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천리의 여행길도 발 아래부터 시작이 된다. 부디 성공적인 기업 경영의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경영자가 조금씩 젊어지는 추세잖아요. 예.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롯데그룹도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변화들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 케미칼 쪽으로의 도약, 이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롯데그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도 조규문 박사와 함께 오늘 기업내일 롯데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기업내일은 100%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운명을 예언하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명리학 관점에서 각 기업에 어떤 길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보여드릴 뿐이라는 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